홍합을 껍데기하고 같이 끓여서 졸여서 그거를 가루로 만들고 내용물도 있지 않습니까? 알맹이 그것까지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홍합 분말로 내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것을 다시 볶아 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홍합을 약간 건조시킨 다음에 볶아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셔도 볶아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좀 볶으면 좀 맛이 좀 더 풍미가 더 좋고요.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전복도 알맹이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가루로 이제 건조시킨 다음에 가루로 만들고 볶아가지고 내는 경우 그것도 이제 제 기술 보조가 되게 맛이 틀려요. 네, 볶아서 내는 거는 그 전복 껍데기하고 같이 전복하고 같이 끓여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졸여서 그것을 다시 이제 알맹이하고 곡물까지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하면 맛이 이제 틀려지거든. 그것은 이제 라면 같은데 넣거나 국물 같은데 짬뽕 같은 데 넣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분말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홍합과 전복을 볶은 거를 같이 섞어서 국물 내는 용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각종 생선뼈와 부산물을 제가 이렇게 또는 생선뼈 단독으로 하면은 좀 약한 것 같은데 생선뼈도 괜찮긴 한데 생선뼈하고 부산물이 나요. 버리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깝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끓여서 비린내를 없애고요. 이렇게 익히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비린내를 없애 한번 볶아가지고 이것을 국물 내는 용으로 사용하셔서 전 이거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선뼈 종류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계란 분말, 계란을 분말화시키는 안을 말씀을 드렸었죠. 익혀가지고 양념을 걱정하셔야 돼요. 분말화시켜서 분해수도 사용할 수 있고 커피 플러스 소금 플러스 설탕, 뭐 그다음에 생크림 이렇게 계란 분말 넣으시면 또 우유나 생크림 이렇게 계란물 스틱 형태로 파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계란 그다음에 커피 플러스 소금 플러스 설탕 플러스 단호박 분말 익혀가지고 분말 설탕 넣고 계피 넣고 이렇게 끓인 것을 그거 분말화 시킵니다. 단호박하고 계피하고 그 상태에서 같이 커피 소금 설탕 단호박 계피 분말한 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섞어서 스틱으로 팔 수 있습니다. 단팥도 단호박 단팥 플러스 계피 플러스 소금 설탕에서 끓인 거를 가루화 시켜가지고 단호박 분말도 가루화 시키고 그거를 같이 넣어서 커피 소금 설탕 이렇게 하셔도 단팥 분말 해가지고 계피까지 해서 넣으셔도 제 기술로 하겠습니다. 커피 소금 설탕 플러스 계피 또는 거기다가 생크림 가루 또 우유 가루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판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총시청, 체다추,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이런 것들을 각종 수박청 또는 자몽청,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결합시켜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커피, 소금, 설탕, 과일청, 과일잼 또는 그 맥주나 과일주 이걸 가루로 만들어 갖고 섞어주는 스틱으로 파는 안입니다. 커피, 소금, 설탕 플러스 땅콩 버터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넣어서 여기다 약간 우유를 좀 우유 가루나 생크림 가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이게 정말 맛있거든요. 또는 우유에다가 땅콩 분말, 땅콩 그 버터 있잖아요. 땅콩 버터 분말을 좀 전에도 땅콩 버터 분말입니다. 땅콩 버터 분말을 우유 플러스 소금 설탕 넣고 땅콩 버터 분말을 이렇게 사셔도 제 기술입니다. 커피 플러스 소금 설탕 할 때 달고나 설탕 후라이팬에 소금 천일염 넣고 설탕을 넣고 비정제 설탕이나 흑설탕은 좋아요. 황색 설탕이나 이렇게 넣고 바글바글 끓여서 토치를 한번 줘요. 불토치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식혀서 굳어가지고 이제 가루로만 그게 이제 달고나 설탕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과일청과 과일잼들 또는 과일주를 섞어서 달고나 설탕 가루를 섞어서 다양한 버전을 만들 수 있고요. 생크림이나 치즈가루, 이렇게 파마산 치즈가루나 체다 치즈가루 섞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플러스 소금 플러스 설탕 플러스 체다 치즈 가루, 체다 치즈하고 우유하고 끓인 것을 가루로 만드는 거 잼으로 만들어도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체다 치즈 우유를 잼으로 만들어도 되고 다른 과일청과 과일잼들과 섞어가지고 다양한 버전을 만들 수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땅콩 버터하고 섞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땅콩버터하고 체다치즈 우유를 끓인 거를, 체다치즈 우유도 이제 종류별로 과일청과 과일잼들 넣은 거 종류별로 만들 수 있거나 맥주나 과일주를 같이 넣어서 끓여서 끓이거나 이렇게 첨가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체다치즈 우유 플러스 그다음에 체다치즈 우유를 음료수로 만들거나 또는 탄산음료로 만들어도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드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커피 플러스 소금 설탕 플러스 체다치즈 우유 가루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커피 플러스 소금 설탕 플러스 버터가루, 커피 플러스 소금 설탕 플러스 마요네즈 가루. 마요네즈도 생크림과 마요네즈도 유자차 레몬청,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로,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홍시청, 체다치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수박청, 그 다음에 자몽청, 파인애플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생크림과 마요네즈를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커피하고 생크림을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그걸 생크림과 다시 섞어진 커피크림 정말 맛있습니다. 드셔보세요. 마요네즈도 이렇게 종류별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땅콩버터하고 이런 생크림과 섞어준 버전, 땅콩버터하고 마요네즈와 섞어준 버전, 이런 것도 잼으로서 되게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여기다가도 각종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과일청과 과일잼들 또는 과일주를 섞어서 이런 다양한 잼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커피 플러스 소금 설탕 플러스 볶은 기리가루를 좀 섞어줘도 그 커피도 맛있습니다. 볶은 콩가루, 볶은 쌀가루, 볶은 찹쌀가루도 되게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틱을 파셔도 됩니다. 커피 로스팅을 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볶은 기리를 좀 분쇄를 시켜서 볶은 기리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볶아가지고 로스팅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 로스팅 마지막 단계에서 볼이나 볶은 볼이나 볶은 쌀, 볶은 찹쌀, 볶은 어떤 주워 기장 다양한 이렇게 곡식들을 볶아서 같이 섞어서 프로테이즈를 만들어서 이것을 커피 로스팅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커피 로스팅에서 먼저 이게 후라이팬에 원두를 넣고, 저는 베트남 로브스타를 되게 괜찮아, 다른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달달달 후라이팬에서 볶고 그것을 새까맣게 그 커피 가맹점 수준으로 이렇게 온도를 새까맣게 딱 완전히 볶은 다음에 그것을 너무 참기름 냄새가 좀 나서 좀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게 좀 저는 싫어서 물로 한번 체했다가 살짝 씻어주고 그다음 다시 했더니 원두 커피가 엄청 프레시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로스팅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다양한 뭐 이렇게 곡식 아까 지금 얘기를 했던 볶은 귤이나 볶은 쌀, 볶은 뭐 이렇게 옥수수도 가능하고 볶은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을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볶은 뭐 찹쌀도 되고 볶은 콩도 되고 볶은 보리도 되고 프로테이즈를 섞어서 다양한 원두를 만들 수 있어요. 분쇄해 가지고 거기다 더해서 커피에다 초콜릿 가루를 넣는다든지 코코아 분말을 넣는다든지 아이스크림 분말이나 아이스크림을 넣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우유나 생크림, 마요네즈, 버터 이런 거를 넣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와사비, 겨자 같은 것들 같이 넣어서 볶아가지고 또 다양한 맛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피 같은 것을 넣고 볶아서 다양한 맛을 만들거나, 뭐 깔라만시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볶아서 다양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아까 지금 얘기를 했던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베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홍시청, 체다치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우유나 생크림, 마요네즈를 넣어서 이것을 커피, 버터 같은 것도 괜찮고 같이 넣어서 마지막 로스팅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살짝 볶아주면 그 향이 납니다. 이와 같은 커피 로스팅은 전 세계도 없는 것으로서 했다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로 마지막 로스트 단계에서 후춧가루를 넣어서 하거나 박하나 각종 어떤 꽃차 있잖아요. 꽃차들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홍차나 녹차 같은 걸 넣어서도 살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가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뭐죠, 이게 뭡니까? 콜라 만들 때 콜라를 어떤 그
뭡니까 그게 콜라 만드는 걸. 콜라 제조법은 코카잎을 먼저 끓여서 마약 성분을 배제하고요.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거기서 콜라나무 액상을 좀 첨가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 소금이 좀 들어갑니다. 천일염 소금이 좀 들어가고 흑설탕을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흑설탕이 비밀입니다. 비정제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요. 황색 설탕도 괜찮습니다만 흑설탕이 비밀입니다. 콜라 맛이 나려면 색소를 집어넣어도 되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본으로는 설탕을 나중에 만들 때 제 방식의 달고난 설탕을 같이 첨가를 시켜도 또 다른 맛이 나옵니다. 각종 콜라나 이런 탄산음료 만들 때 천일염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 또는 생수에 천일염 일부러 집어넣어서 판매하시면 거기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와 같은 제조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회사에 쓰는 첨가물이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다가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벨큐르,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청, 홍시청, 그다음에 체다치즈, 우유청, 각종 과일청, 매실청도 들어갈 수 있고 과일청과 과일잼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시청 이런 거, 어떤 파인애플청, 자몽청, 각종 사과배, 천혜향청, 한라봉청 다양한 맛이 들어가서 여기다 첨가를 해서 같이 딸기잼과 딸기청의 형태로 콜라를 제조할 때부터 같이 넣는다는 거죠. 그럼 과일 액상을 넣어도 되나?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과일 잼과 청의 형태로 같이 콜라를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깔라만시도 살짝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깔라만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탄산은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콜라나 탄산 음료 만들 때 탄산을 이렇게 2번이나 3번 넣는 방법이거나 탄산을 갖다 주입을 시킬 때 이렇게 상중하로 탄산을 주입시키는 거. 표면적 여러 군데서 그 음료 액상에 탄산을 주입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석유정제에서도 제가 석유정제 기술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석유정제를 할 때 수소를 넣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산소를 추가적으로 넣어주거나 이산화탄소를 같이 산소 수소 발화를 좀 막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도 같이 첨가를 시켜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일 샌드 정제할 때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단속으로만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보다도 고급 정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약간 압축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서 석유 정제를 하고요. 고온 고압의 상태에서 발화를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보다도 활발한 기화를 통해서 이렇게 석유를 정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용광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각종 철이나 고무 플라스틱에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도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주고
공고압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단독으로 이렇게 부어줄 때 상중하로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주는 이산화탄소 만드는 기계를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여러 군데 표면적을 넓게 해서 하면 되게 뭐 거기다가 이렇게 산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용광로가 되게 그 용광로에서 엄청난 불순물이 정제가 잘 됩니다. 뭐 고무 플라스틱 이런 데서 기타 다른 합성 뭐 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불순물 제거 방법으로서 이 방법을 석유 정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콜라 제조법에 있어서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수정과청을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이렇게 해도 수정과청도 꽤 괜찮아. 우리나라 수정과청은 그 생강과 계피, 홍시를 넣고 그 꽃감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수정과청인데요.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수정과청과 어떤 식혜 또는 홍시 이런 청을 탄산화 시키자, 탄산음료 넣어서 탄산화 시킬 수 있고 여기다가도 과일청과 과일잼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양화 시킬 수 있다. 식혜에다가도 이렇게 과일주를 넣어서 판매하시거나 다양한 형태의 맥주나 이렇게 수정과에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뭐 수정과청, 홍시청 이렇게 이런 것들 수정과청뿐만 아니라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칵테일 얼음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넣을 수 있으며 맥주나 어떤 포도주나 각종 모루주나 매실주나 모든 형태의 얼음을 또 막걸리 같은 것을 칵테일 얼음화 시켜서 판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기반으로 술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빵 만든 이스트균을 설탕 먹여서 물에 넣고 육성시켜서 그걸 넣고 소금 넣고 천일염 소금 매일마다 설탕을 먹여서 키우면 탄산이 많아지는 기술 구조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맥주 만들 때도 효모를 쓰지 않고요. 빵 만든 이스트균, 그 막걸리 만들 때도 누룩을 안 쓰고 만듭니다. 위에 뜬 것은 청주로 팔고 밑에 내려간 것은 탁한 것은 탁주로 팝니다. 그게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만드는 보리 엿기름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만들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기반으로 한 이런 술 제조법입니다. 맥주도 역시 이렇게 다양하게 과일청과 맥주나 포도주 이런 데도 막걸리 같은 데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판매합니다. 그 제조를 할 때 끓여가지고 또는 다양한 과일주들을 섞어서 맥주나 이렇게 포도주, 모루주, 막걸리 이렇게 소주 같은 데도 과일잼과 과일청들 또는 과일주를 섞어서 위스키를 제조하거나 모든 형태의 칵테일 조합 그런 것들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칵테일주를 가거름화 시켜서 칵테일 얼음으로 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또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칵테일 얼음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판다라고 얘기했고요. 산소 같은 걸 넣어가지고 산소나 탄산 같은 걸 넣어서 칵테일 얼음화 시켜서 판다. 산소를 넣은 가거름, 탄산을 넣은 가거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가거름에다가 설탕에다 탄산 넣은 톡톡 캔디, 팝핑 캔디를 넣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과일청과 과일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넣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과일 종류, 그렇죠. 과일 종류들을 그냥 거기서 가거름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칵테일 얼음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혼합주, 음료수 시중에 나오는 탄산들,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들을 가거름화 시켜서 그것을 판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닷물을 퍼가지고 파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냥 천일염 소금 넣고 각종 향료들을 넣어서 박하나 뭐 어떤 각종 꽃차나 향료들을 넣어서 거기서 뭐 천연 오일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파는 피부병과 그 목욕 그렇죠. 샤워할 때 씁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온천수를 팔거나 온천수가 파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면 온천수를 인위적으로 유황성분을 넣어서 만들어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겠죠. 식약처 여기다가 다양한 향료들을 넣어서 온천수를 만들거나 바닷물을 판매하는 안입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생수에다가 각종 향료를 각종 향수라든지 향료를 첨가해서 씻는 용도로 비누 같은 것도 있고요. 비누 냄새라든지 씻는 용도로 판매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거 굉장히 대박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파는데 거기 아주 희미한 프로테이즈로 뭐 향만 딱 느껴질 정도로 뭐 여러 가지 과일청과 과일잼들 이런 향들 이런 것들을 먹는 생수죠. 그런 것들을 다양한 향료를 조금 티끌만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안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소 추출법에 있어서 제가 전파 가열법, 전기로 가열하는 것과 플러스 열로 가열하는 것, 열분해법,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전파로 물을 끓이는 건데요. 전자레인지를 끓이는 것처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도 괜찮습니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가지 전파를 묶어서 쓰면 높은 열이, 융합열이 형성이 되는데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르자 A사를 A따에서 썼던 기술인데 전투기를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쏘면 그것이 상대방 전투기에 맞을 때 강한 융합열이 일어나면서 전투기 기판을 태우고 또 조종사를 열로서 공격하는 방법이라 지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해도 돼요.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를 묶어가지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기타 다른 전파를 또 써도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에다 조사를 합니다. 그때 물의 깊이를 따라 상중하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 물이 굉장히 고열 상태가 되면서 전기 분해와 열 분해와 동시에 수소산소 추출하는 기본 방법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가 전자레인지 보면 그릇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파가 수십 줄기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방식으로 해서 돌아갈 수 이런 부분이 약간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세면 폭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이거를 비행체 추진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상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로도 이것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동굴 같은데, 땅굴 같은데도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땅을 이렇게 지질 조사할 때나 땅을 할 때도 그때도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거 통신 구조로도 사용하는데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통신하거나 하나의 전기선 안에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그 안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게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통신 구조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동축 케이블을 만들고 통신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주파수 방법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구현하는 거죠. 그럼 이게 중간 기지국이 없이
중폭 구조가 없이 그냥 아주 멀리 갑니다. 에너지도 세고 전기 송전할 때도 한전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각종 전원 공급기에서 뭐 기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A사 레이더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나 같은 데서 JPSB 광고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주파수 방법으로 에너지를 즉 전기를 증폭시키는 방법에 모터 직전의 선으로도 들어가고요. 모터에도 이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주파수 방법으로 보통 강하게 돌려집니다. 그 다음에 서로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또는 또 두께가 같은 여러 겹의 연구 자석들이 들어갑니다. 이건 스피커에도 동일한 기술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통신 구조로 사용할 때는 무선 전파를 서로 평행의 여러 개 전파 묶음과 레이저도 레이저 광 전파로 쓰잖아요. 레이저 광신호로 했을 때 서로 굵기가 틀린 레이저의 직경이 틀린 레이저의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묶어서 쏘면 위성통신으로도 가능하고 지구 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멀리 가고 뚜렷이 갑니다. 각각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요.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 2개를 썼는지 3개를 썼는지 10개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밀 통신이 되고요. 수많은 그 전파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그 이동통신 회사는 2개를 한번 묶어서 썼죠. 이건 서로 다른 전파를 묶어 썼는데 전파 간섭 없이 이렇게 서로 분목하는 혼자 분목하듯이 여기다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공간 중에 멀리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 같은 기술에서도 면적의 제한, 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중소, 틀리게 화소수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소자리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레이저에 소자를 많이 집어넣기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하나 같은 데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 전파를 쏠 때도 전 세계를 전 지구를 수백 조분의 수천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탐지하고 이렇게 그렇게 전파를 보내고 전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수집할 때도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동쪽에서 왔는지 서쪽에서 왔는지 그죠? 그것을 보다 정밀하게 수집한다면 더 참 탐지에 좀 도움이 되겠죠. 레이저 소자도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전파도 전력도 틀리게 들어갑니다. 전력도 이제 틀리게 각각 들어가고 여러 개를 팀별로 해서 쏩니다. 보다 많은 공격이 필요할 때는 보다 레이더 소자가 보다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그 열을 합쳐서 만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 공격기도 제가 싸게 레이저를 쏘는 그런 공격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비싼 거, 큰 거, 덩어리 큰 거 만들 바야 어떤 전 세계를 이 좌표와 전 세계를 전 지구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자른 것을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동일한 목표를 정해주고 한 지점을 따라 공격해주고요. 반도체 레이저 시각 장치, 반도체라든지 뭐 레이저 가공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잘라갖고 반도체를 웨이퍼를 가공하든지 어디든지 가공하든지 그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하게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것을 가열을 해서 서로 어떤 레이저 구경이 틀리면은 융합열이 발생한다고 하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거나 원리를 따라서 하나도 합쳐지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전파도 그렇고 레이저 광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레이저 광을 쏘는 참여하는 숫자를 늘려서 열을 마음대로 조절하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깊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잘라서 0. 나노 구조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레이저 시각을 합니다. 레이저 가공 장비에서도 이 방법을 씁니다. 각종 전기 용접을 할 때도 금속봉이 서로 이렇게 굵기가 틀린 것을 해주면 융합열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 보다 가열이 굉장히 잘 됩니다. 물을 끓일 때도 이렇게 돼지 땡땡이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물 끓일 때 그것도 서로 굵기가 틀린 어떤 금속을 이렇게 써주면은 융합열이 발생하고 물이 빨리 끓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갖다 돼지 땡땡이 이렇게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중소가 아니라 상중하로 돼지 땡땡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상중하로
상중하로 하거나 여러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열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되게 물이 빨리 끓어집니다. 보일러 물 끓일 때나 기타 물 끓일 때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식기세척기를 쓰지 않아요. 그럼 프로펠러 물을 갖다 진탕을 시킬 때 초음파를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초음파도 서로 파형이 같은 여러 개의 초음파를 쓰면은 물이 굉장히 강하게 경랑이 일어나고 세척이 잘 됩니다. 초음파 세척기에서도 초음파 기술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각종 적외선 조사기를 하는 그럼 적외선이나 전파를 조사하는 이런 기기에서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그런 전파를 쓰거나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적외선을 쓰거나 서로 파형에 틀린 여러 개의 초음파를 쓰거나 이것도 제 기술고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좌표 초점 방식으로 정확하게 해당되는 것에 전파를 쏘는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금 코카콜라에서도 그렇지만 코카콜라에다가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었죠. 과일주, 맥주나 다른 과일주들을 넣어가지고 코카콜라나 각종 탄산에 넣어서 탄산음료로 술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탄산음료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되게 대박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라 사이다 그 다음에 그런 데다가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그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도가 되겠습니다. 수정과청 이런 데다가 또 식혜 같은 것도 탄산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자. 홍시청 같은 것도 탄산을 넣어서 홍시 음료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박을 졸여갖고 잼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드시면 제 기술 고자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그런 것들을 섞어서 또는 맥주와 과일주들을 섞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고 아이스바라든지 이런 것들 밀크쉐이크 같은 것들 만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정과도 들어갈 수 있고요. 밀크쉐이크 할 때 홍시 같은 것도 홍시청에 과일청과 과일잼,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홍시청, 체다추, 우유청, 파마산, 치즈청, 뭐 각종 자몽청 이런 각종 천혜향청, 한라봉청, 과일청과 과일잼들이 들어가서 이같이 그것을 기반으로 탄산음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콜라에다 섞어주기도 하고, 사이다에 섞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모든 어떤 음료수에 섞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탄산음료를 만드는 여기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탄산음료를 만들고 이것을 끓여서 과일주로 만드는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빠지도록 합시다.